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2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8월 17일, 지금 66일 남았습니다. 2달 조금 넘게 남았죠.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실 일주일 남짓, 지금 9일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이른바 민주당 당권 장악을 위한 경쟁이 조기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당권 장악을 위한 경쟁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정청래 찍어내기 아니냐, 정청래로 하여금 아예 재선 도전에 못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지금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선공을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에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는 김민석 총리의 성과다, 이렇게, 제가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뭘 했는지 지난 1년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뭐 논란이 중심에 선 적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언론에 다 보도됐듯이 총리의 역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그걸 지난 1년의 성과가 김민석의 성과다, 이거는 아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서 야, 민석이를 좀 띄워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버한, 그것도 오버한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서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만들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다음날 이걸 본인 스스로 이어받았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뭐 뛰어난 리더십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청래를 또 직격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승리는,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한테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또 다른 역할은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당대표를 맡는 게 적절하다, 그게 내 생각이야, 이거를 국민 앞에 공표를 한 겁니다. 이것처럼 노골적 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노골적 지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번 했고, 이어서 대통령 본인이 김민석이 당대표를 맡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바로 다음 날인 9일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외국에 떠나는 그 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는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나온 김민석하고 딱 원샷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인증샷이죠, 인증샷. 이재명의 아바타 김민석 인증샷을 지금 당원과 국민들한테 남기고 외국으로 떠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청래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마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지 속으로는 엄청나게 부글부글해서 10일,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9일에 이제 전라북도에 가서 자기 친정청래계인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을 만나고, 선운사, 고창 선운사에 가서 결기를 다지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 이재명이 뭐라고,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결사항전 의지를, 우리가 뭐 절이나 아니면 뭐 성당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데 무슨 큰 결심을 하기 직전에 정치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 아닙니까? 이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죠. 결사항전으로 맞서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바로 다음날 올라와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거는 그 말을 한 때, 장소, 그 다음에 계기, 정황, 맥락, 이걸 보면 이재명 정부의 정권은 짧다, 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번에 대표를 하고 나중에 내가 대권 도전 노릴 수 있어, 까불지 마, 그런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제가 친명계에서 공격할 거라고 했죠. 일반론인 척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을 겨냥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친명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죠. 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인데 장철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정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사퇴해야 한다. 이건 뭐 재선 관리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정청래가 대표를 하면 안 된다. 찍어내기 수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 선거를 지휘하며 갈등 관리를 할 줄 알았는데 지지자들이 분열돼 온갖 갈등이 남은 채로 선거가 끝나게 된 게 아쉽다. 이래서 정청래 책임론을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지자들이 분열된 거는 12대 4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그 대승을 대승이라고 하지 않고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하게 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쪽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갈등을 거기가 일부러 만든 쪽이 잘못이지 12대 4로 대승을 이끈 사람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12대 4가 대승이 아니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욕심을 부리려고. 그럼 15대 1이 대승인가요? 15대 1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압승 내지는 싹쓸이입니다. 역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을 대승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든 사람들이 바로 친명계와 이재명 대통령이다. 삼선의 신정훈 의원 경선 관리가 매우 불공정했고 불투명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런 주장이야 뭐 정파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대승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증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10일 정권은 짧다 발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했다. 대단한 실언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제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가 재선용으로 밀어붙였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와서 또 뒤늦게 이미 통과됐는데 민심과 괴리된다. 이러면서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그냥 트집, 시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어제 이런 발언을 다 듣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다. 뭘로 보입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죠. 10일에 치고 11일에는 빠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이재명 친명계 쪽에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랬으니까. 자, 이래서 이 싸움이 진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가 정청래의 재선을 저지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청래 찍어내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공격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면 이제 이재명이 또 정청래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강도 있게 할 것인가도 매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얼마나 노골적으로 개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논란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이재명 당선된 뒤 1년 2개월 만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입니다. 3년 10개월이 남았죠.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재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과 친명계의 행동을 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못 나오게 할 방법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재주로 뭐 말로 공격을 한다고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정치는 정청래가 이재명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정통들 이제 정동영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 캠프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의 정치적 위상은 정청래가 높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가 역전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돌아서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에 대한 진정한 어떤 승복 의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키우는 장면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재명이 선도하고 당에서 친명계가 내응하면서 정청래를 압박해서 정청래가 아마 재선 도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일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플랜 B는 김민석을 띄워서, 근데 이미 김민석 띄우기에는 돌입을 했죠. 그래서 이 싸움이 정말 만만치 않은 권력 투쟁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청래는 10일까지는 정면 대응의 결기를 보여주고 어제 단결을 내세우면서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면 정청래가 정말 찍어내기에 당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정치 경력이 쌓여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그 많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와 이재명의 그 정치적 내공, 결코 누가 밀린다고 하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정청래 대표는 재선 도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찍어내기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퇴 얘기는 왜 나오냐? 이거야 이제 8월 17일 전당대회를 하려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뭐 이런 것들 구성하기 전에, 그걸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런 거를 대표가 구성하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개는 그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제 원내대표나 누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뭐 이런 거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중립적인 모양새를 갖추니까, 그리고서 이제 재선 도전을 하는데 꽤 선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례죠. 바로 2024년에 그 8.18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8.18 전당대회에 재선하기 위해서 사퇴한 대표직을 내려놓은 게 보니까 6월 24일이더군요. 그럼 이번에는 전당대회가 8.17입니다. 하루 앞섭니다. 그러면 아마 정청래는 6월 23일 이때쯤에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까. 똑같이 하면 공격을 못하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6월 23일을 넘긴다, 그러면 이제 또 벌떼 같은 공격, 뭐 중립성 어쩌고 이래가면서 이런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23일쯤 내려놓지 않을까. 이재명과 똑같이 뭐 이렇게 할 걸로 보이고, 결국은 이번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 세력이 정면으로 당권 경쟁을 하고, 지금 이미 그 싸움은 시작됐고, 지금 국면은 거의 정청래로 하여금 재선에 나오지 못하게 할 정도의 포기 압력으로 보이는데, 정청래는 아마 거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싸움이 훨씬 커질 것이다. 궁금한 점은 누가 이기느냐? 작년에 박찬대를 내세워서 이재명이 이제 정청래와 맞붙었었죠. 근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졌죠.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드는데 만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박찬대의 실패 경험을 되살려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마 노골적으로 개입할 걸로 보인다. 그만큼 두 사람의 갈등은 명청 갈등이 아니고 명청 대전으로 되고, 아마 이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집권 2년 차, 이재명의 집권 2년 차에
집권당 대표와의 이런 갈등, 이거는 만약에 김민석이 된다면 여의도 출장소가 되는 것이고, 정청래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걸 이제 이른바 완전한 당청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된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두 사람이 갈라서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러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겉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말로는 그러지만 행동으로는 완전히 반대 국면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2028년 4월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28년 총선 때 공천권을 정청래가 행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건곤일척의 싸움이 돼서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위를 넘나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